안녕하십니까.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입니다. 요즘 한 주는 정말 빠르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한 주만 빠르가는 게 아니라 어느덧 벌써 12월, 올 한 해의 마지막 달이 또 성큼 다가왔습니다. 정말 이번 연도에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큰 이슈는 코로나 이슈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시장에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주시장은 화랑이지만 그 외 부분에서는 굉장히 힘든 국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코스피가 성큼 2,700포인트에 다가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수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2,700포인트가 다가선 만큼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정말 여기서 어떠한 고민을 해야 될지 또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참 많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그 2,700포인트 이 시점에서 어떠한 주식을 봐야 되고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지금을 기회로 활용할 부분은 무엇인지 함께하는 이번 주 정리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참여하시는 방법은 그 문자, 전화 이렇게 있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화 같은 경우는 02377-0263번이고요. 문자는 샵 377입니다. 그리고 이데일리 TV 홈페이지를 통해서 황주명 베스트 스탁을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특히 이제 보내주실 때는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오늘은 특히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 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상담과 또 가지고 있는 전략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참여해 주신 분에 한해서는 제가 직접 저서한 교재입니다. 교재 2권 함께 할 테니까 또 많은 부분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3요소가 꼭 포함되어 있어야 저도 정확한 진단과 또 확률 높은 이야기들을 드린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또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부분들 또 방송과 함께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 검색까지 들어오시게 되면 또 다양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데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74개, 7777, 74개가 포함되어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제가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요. 또 이데일리 맵에서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또 궁금한 사항들 또 노란톡 오픈 채팅만 들어오셔서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부분들 또 참고하실 수 있는 내용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특히 다음 주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퀘스천이 달리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마감 시황과 종합주가 지수 그리고 특징주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그 마감 시황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뭐니 해도 수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코스피 외국인이 굉장히 압도적인 순매수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월 30일 날 외국인이 대량 매도가 나가고 나서 2조 4천억 정도 매도가 하루 만에 나갔죠. 그리고 다시 담아주는 모습. 오히려 10월 30일 날 이제 외국인 나간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다시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그 통계를 날짜만 바라볼 필요가 없고 전체적인 수급을 봤을 때는 12월 30일 날 나갔던 물량만큼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어떠한 짧은 현상만 바라보고 들어갈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연기금 매도가 좀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 기관 쪽 매도는 지속되고 있지만 외국인 순매수 나오면서 전체적인 시장의 견인차 역할, 상승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풋옵션을 보겠습니다. 자, 풋옵션을 보게 되면 풋옵션은 외국인이 지금 매도를 우위하고 있습니다. 매도 우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하방 경직도 다소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자, 풋옵션을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항상 두려워하지 마셔라. 위기가 기회가 될 거다. 오히려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으셔라. 자, 외국인이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풋옵션 포지션을 보게 되면 매도 매수가
하고 있는데 어쨌든 매도 쪽이 조금 더 경직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가에 대해서는 지금 47달러 구간이 저항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고평가되어 있는 거 맞습니다. 고평가되어 있는 거 맞고 전체적인 지수와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리스크 관리 분명히 필요하고 시장 중심주 중에서는 조금은 포트folio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도 유리하다라고 지금 지수값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종합주가 지수를 보겠습니다. 종합주가 지수 업종을 보겠습니다. 업종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업종이 지금 체크가 안 되는데 차트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차트에서 전체적인 업종 종합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를 보시게 되면 연일 지금 상승을 했죠. 특히 이제 주봉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번 주도 좀 많은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2,591.34에서 2,742.77까지 상승을 했는데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약 1주, 2주, 3주, 4주, 5주차 상승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좀 보시면은 항상 코스피가 5주 연속 상승에 대해서 크지가 않습니다. 1주, 2주, 3주, 4주 차에서 조정받았죠. 그죠? 자, 그러면 1주, 2주, 3주, 4주, 5주 차면은 다음 주차 수에서는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됩니다. 물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 보시면 1주, 2주, 3주, 4주, 5주차, 6주차, 7주차, 8주차까지 연속 상승하는 구간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건 정고 돌파 흐름에 나왔던 흐름인데 어쨌든 그 5주에서 6주차 그러니까 5주차나 6주차 양봉이 나오게 되면 단봉 흐름으로 바뀌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강세장보다는 조정에 대한 흐름들도 조금은 열어두시면서 물론 아직까지는 상승 흐름은 연결되어 있지만 이런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은 참고해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수는 항상 과거의 데이터를 보고 분석하는 거 그거를 우리는 귀감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너무나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좀 중요시 해보는 부분도 중요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업종에 대한 부분들을 봤는데 사실은 이제 특징주 그리고 업황 이런 부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많이 움직였던 종목들이 비대면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였어요. 비대면 관련된 종목 중에 첫 번째 이제 알서포트, 쉽게 말하면 화상회의죠. 요즘에 또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되다 보니까 대부분 집에서 화상회의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자, 전체적인 흐름에서 포인트들 보시게 되면 자, 이동평균선 눌리고 나서 재차 올라오는 모습 이런 모습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이 크게 무리수가 없었다. 자, 지금 지수상으로 봤을 때도 241선 지지받고 올라왔다는 부분에서 최근에 트렌드적인 종목들은 비대면 관련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 유튜브 동영상 편집기 관련된 종목이죠. 제가 굉장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연일 지금 또 재차 상승을 나오고 있습니다. 상한가를 연달아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목요일, 금요일, 연일 동영상 편집기, 유튜브 동영상 편집기에 대한 부분들, 유튜브의 흥행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고요. 또 비대면 관련된 종목 중에 비트컴퓨터라는 종목도 좀 상승을 했습니다.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코로나 치료제 그리고 이슈도 있었지만 비대면 원격 진료 관련된 이슈가 있어가지고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서 다시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비대면 관련된 종목들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게임 관련주 중국 판호하나 기대감 때문에 움직였습니다. M게임이라든지 그다음에 넷게임즈 그리고 카카오게임즈. 제가 카카오게임즈를 한번 말씀드렸죠. 카카오게임즈는 떨어지게 되면 한 번 정도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한 43,000원에서 5,000원 사이는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이제 얘네 퍼블리셔를 갖고 있거든요. 퍼블리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메리트 있는 흐름이었다.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주 중에 이제 확진자 증가에 대해서 움직임이 좀 나왔는데 알파홀딩스와 그다음에 대웅제약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으로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종목 결국은 아직도 코로나 이슈죠. 뭐 게임도 그렇고 결국은 비대면 관련된 이슈. 그다음에 산업이 완전히 사이클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예전에 오프라인 면대면의 어떤 사이클이었다면 지금은 이제는 어떤 그 비대면에 대한 사이클이 더 시장 중심주로 움직였다는 부분을 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산업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의 산업을 고수해서는 수익이 조금은 안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중심주 산업과 시장의 핵심적인 사항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또 그 부분도 같이 좀 체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흐름 좀 살펴봤고요. 오늘 지금 문의 주시면 되는데 전화는 02377에 0263번 문자는 샵3772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문자도 굉장히 많이 보내주시고 있고 전화도 보내주시고 있는데 일단은 문자 먼저 체크하고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내주신 부분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지금 체크해주고 있으십니다. 문자 보겠습니다. 자, 종목 관련해서 체크하겠습니다. 자, 레고캠바이오라는 종목을 보내주셨네요. 레고캠바이오 57,000원 20%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레고캠바이오도 마찬가지죠. 결국 코로나 치료제 이슈가 가장 큰 기대감이죠. 자, 근데 이제 신성장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상장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장을 한 겁니다. 새로운 성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코스닥에는 크게 네 가지 흐름이 있는데, 우량 기업, 중견 벤처 기업, 그 다음에 신성장 기업, 중견 기업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 중에서 이제 신성장 기업 같은 경우 상장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다소 어려웠지만 상장이 된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습성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세력 저항선이 쉽지가 않아요. 세력 저항선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 7만 원 구간, 7만 원 구간에서는 좀 저항값이 잡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종목은 지금 우상향은 탔는데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는 지지 저항 논리에 따라서 6만 5천 원, 6만 5천 원 전략 매도 하시고,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지금 지지와 저항에서 이 자리가 깨지면 조금 다소 힘들 것 같은데 4만 9천 원은 손절 라인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 4만 9천 원, 목표가 6만 5천 원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종목 체크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종목들 지금 보내주시고 있는데, 풍강에 대한 종목, 풍강 오랜만에 또 듣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종목들이 좀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은 분명한 거는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관심에 대한 부분들도 다양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풍강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게 이제 인맥 관련주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죠. 정치 테마주고, 이제 풍강은 어떤 금속 관련된 종목으로서도 중요한 포인트를 좀 잡혔습니다. 사실 이 정치 테마주로 엮이거나 혹은 금속 관련된 종목. 근데 금속이 지금 최근에 저 PBR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순환매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풍강을 좀 매수하신 부분이 아니실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3,510원 비중 20%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3,510원이면은 조금 아쉽습니다. 사실은 이런 종목들은요, 지지와 저항대가 좀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매매할 필요는 없는 종목인데, 자, 보시게 되면 여기 3,300원 이 정도 포인트에서 하셨다고 더면 좀 더 좋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시게 된다면 3,580원, 3,580원에서 다시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시게 되면 이제 122선 이탈자리인 3,000원에는 손절 라인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수익 매도 하시고, 근데 여기 이제 수급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이 수급 때문에 한 번 더 관심 가지시는 것 같은데, 쉽게 3,580원을 뚫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뚫고 나서 갈 수 있는 상황이 있겠지만 지지와 저항 논리에 따라 아직은 매집 구간으로 좀 보여진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화를 좀 많이 보내주시고 계셔서 전화도 한번 또 문자도 한번 다시 또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한국콜마를 보내주시고 계시네요. 한국콜마를 보내주셨는데,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46,200원 비중 20%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콜마가 사실은 잘 갈 수 있는 상황인데 불구하고 너무 안 가죠.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콜마는요, 화장품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그다음에 아지트로마이신, 그 하이드록시클로킨과 같이 먹을 수 있는 의약품의 하나의 성분을 또 만드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제 화장품 관련된 이슈가 안 갔던 이유는 코로나 치료제 이후에 결국은 지금 뭐 경기 불황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6,200원이신데, 자, 지금 241선을 그리고 다른 이평선을 잘 맞으면서 3 지지대가 나왔습니다. 3 지지대가 나왔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구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인 그림에서 지금 포인트적으로 봤을 때, 자, 목표가는 조금 보입니다. 52,000원. 그러니까 52,000원에서는 정리를 하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고요. 지금 손절 라인은 4만 원 잡히게 되는데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종목이 좀 다소 느리더라도 특히 연말에 어떻게 보면 중국 관련된 이슈, 근데 화장품 대한민국이었던 경쟁력 이런 걸로 봤을 때는 52,0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정리드리면서 제가 가격 전략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종목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도 같이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Y솔이고요. 네, Y솔. 16,200원에 10%요. 16,200원에 10%. 네, Y솔 네. 뭐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으십니까? 거기 이제 5G고요. 일단 네. 제가 차트를 보니까
이게 좀 상승을 하려고 이제 변곡 지점인데다가 정부에서 이제 거린이들로 지원을 받았다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했어요.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이제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삼성전기향 매출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네네네네.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IT 기업 중에서 좀 단단한 어떤 네.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종목이 많이 가다 보니까 또 덜 오르는 IT 종목들 또 관심 또 가지실 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네. 와이설을 보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자, 와이설 같은 경우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면은 뭐 정확하게 내용은 알고 계십니다. 뭐 그린 뉴딜뿐만 아니라 IT 관련된 주목으로 좀 갈 수 있는데 네. 지지와 저항의 논리에 따라 지금 뭐 16,200원이 뭐 크게 무리 수 있는 가격대는 아닙니다. 충분히 잘 갈 수 네. 있는 가격이고요. 네. 다만 이 종목은요, 고비가 항상 있습니다. 그 고비 가격이 언제냐? 지금 원산, 투산, 쓰리산 세 개의 산이 만든 자리입니다. 네. 그 자리가 쉽게 뚫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18,000원 부근은 항상 좀 저항적인 역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매물대가 있는 걸까요? 그렇죠. 네, 지수가 충분히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강력한 어떤 성장 모멘텀이 없다라고 하면은 올라가기 어려워서 목표가는 18,000원을 좀 제시드리고요. 사실 네. 지금 이 종목이 손절가는 크게 의미가 없는데 다중바닥을 참 잘 만든 케이스입니다. 지금 뭐 네. 주가 크게 뭐 빠질 만한 이유도 없는 것 같고 14,000원 정도는 손절 라인은 잡고 가시는데요. 네. 지금 뭐 하락에 대한 고민보다는 잘 팔 네. 수 있는 것, 즉 18,000원에 파는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갖고 접근하시면 네.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18,000원에 일부를 이제 좀 팔고 좀 보다가 다시 한번 진입을 해도 그 18,000원이 넘으면 네네. 좀 더 이제 거기 리포트에 보니까 24,000원까지도 해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18,000원 넘으면 다시 한번 더 이제 이제 목표치를 높여서 봐도 될까요? 18,000원이 넘어도요, 또 2만 원이 네. 또 저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하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종목은 참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18,000원에 한번 이번에 닿았을 때는 매도를 하시고 네. 네. 다시 또 내려와서 한 15,000원, 네. 6,000원을 매수하신 다음에 그다음부터 네. 좀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성공 투자 알겠습니다. 되시고요. 네, 네, 어쨌든 좋은 고맙습니다. 종목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좋은 종목 매매는 좀 이렇게 마음이 편안한 것 같습니다. 항상 종목의 선택과 집중도 있지만 제가 항상 황주명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황금 주식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황금 주식을 잘 찾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매드팩터요. 매드팩토고요. 네, 11만 9천 원에 10%. 11만 9천 원에 10%. 이 종목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으십니까? 사과 텔레비에서도 나오고 해서 샀더니만은. 이게 매드팩토 하면 사실은 굉장히 좀 친근한 분이 있는데 접니다. 예, 그러세요? 매드팩토를 제가 3만 원대 네. 말씀드렸었거든요. 3만 원대 네. 말씀드리고 이제 많이 올라왔는데 사실 이 매드팩토가 올라가게 되는 원동력이 어떤 원동력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모르셔도 됩니다. 일단은 오늘 궁금해서 연락을 주신 거니까요. 그 네네. 부분을 제가 같이 함께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매드팩토는 테라제네틱스라는 회사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상장한 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상장을 네. 하게 되면서 최근에 이제 두각을 받았던 것은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의 가장 큰 문제, 모든 질병의 가장 큰 문제는 면역 관련된 문제입니다. 즉 네. 면역 증진 관련돼서 제품에 대한 기대감이 매드팩토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매드팩토 같은 경우는 결국은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서 어떠한 오히려 호재적인 역할로 주가 견인차 역할, 상승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매수 단가가 11만 9천 원인데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매수했다라는 부분은 조금은 다소 타이밍적으로는 아쉽다. 황금 주식은 맞지만 타이밍은 아쉽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자, 지금 지지대는 형성이 잘 형성됐습니다. 9만 5천 원이 쉽게 이탈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만약 손절 라인 잡는다면 9만 3천 원 잡겠지만 손절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은 있을 가능성은 아닙니다. 그래서 9만 3천 원 손절가는 제시 드리고 자, 그런데 이 종목이 지금부터는 좀 다소 버거워 보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한 두 번째, 세 번째 나오게 되는데 바닥이 다수 발생했다는 것은 박스권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자, 지금 12만 원을 돌파를 못하고 있는 국면이고요. 12만 1,000원은 굉장히 많은 저항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2만 1,000원을 좀 제시를 드릴 거고요. 12만 1,000원이요? 예, 12만 1,000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9만 원을 제시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이 종목 더 가는데 앞으로 그러면은 너무 이렇게 아쉬운 거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 줄 수 있으실 것 같은데 나중에 이런 종목은 많이 하락했을 때 다시 접근한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금씩 윗단이 내려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12만 1,000원에는 매도하시고 나중에 재접근한 전략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럼 12만 1,000원에다가 매도를 걸어놔요? 네, 10만 1,000원에 매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2만 1,000원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 되십시오. 네, 우리가 이제 황금 주식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타이밍이 조금 아쉬우면은 조금 수익이 적어진다는 부분은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50만 원, 100만 원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우리 그 시청자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힘내시고 또 오히려 더 좋은 종목으로 성과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바로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보유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인양제야. 아, 진양제야. 8,800원 10%요. 아, 8,800원 비중 10%요. 네, 예, 예. 네네. 진양제약 같은 경우 뭐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으십니까? 어떤 전문가님 사라게. 아, 그쵸. 요즘에 이제 주식이 익숙치 않으면 사실은 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제 요게 이제 스테로이드 코로나19 약물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코로나 이슈 때문에 좀 상승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런데 진양제약은 정말 많이 또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3,000원에서 11,000원 약 4배 상승을 했으면 일반적으로 상승의 마무리 단계라고 우리가 논하고 있고요. 자, 기본적으로 지금 패턴에서 봤을 때 지지와 저항에 따라서 8,000원이 쉽지가 않고요. 8,800원 좀 너무 높습니다. 저는 지금 상황에 봤을 때는 8,400원에서는 매도하시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8,400원. 8,400원에서는 매도 전략을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6,000원 제시드리겠는데 왜 그러냐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벌써 수급이 윗꼬리가 5번, 6번 달렸다는 거는 일부 수급의 이탈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왔을 때 그 학습 효과로 인해서 8,400원에서 다시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다소 손실은 아쉽지만 지금 같은 장에서는 좀 과감하게 정리하셔도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8,400원 약손절 제시 다음에 올 때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갑자기 이제 또 제약 바이오에 관련된 이슈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종목 관련해 가지고 바로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아이큐어요. 아이큐어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63,900원에 15%요. 아, 23,500원에 15%. 63,900원. 63,900원에 비중 15%. 네. 수익 축하드리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보유하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제 텔레비 보면서 네네. 10만 원까지 간다고 그래서 또 갑자기 사게 됐어요. 다른 거 좀 하다가. 제가 지금 아이큐어를 시청님과 통화를 하면서 네. 좀 알아보니까 네. 지금 코로나 치료제 이슈와도 관련되어 있지만 제가 지금 바라본 거는 청산가치 BPS를 좀 알아봤습니다. 네. 지금 이 BPS 청산가치가 주당 7,500원이 나옵니다. 7,500원이 나오면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이제 청산가치 곱하기 얼마를 바라볼 수 있냐에 대한 관점이 중요할 것 같은데 7,500원 곱하기 약 12. 그러면은 네. 7은 7, 7이 14, 84,000원에 5일은 520이면은 한 9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죠? 그 네. 구간이 아마 저항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조상님들의 그 미덕 중에 저는 되게 좋아하는 게 까치밥을 다 먹으려고 하면 안 되고 좀 감독히 남겨놓는 게 좋잖아요. 네. 10만 원이 목표가면은 한 10,000원은 남겨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청산가치 기준으로 했을 때 9만 원 정도가 좀 저항이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 9만 원의 전량 매도 의견
제시를 좀 드리고요. 코로나 치료제 이슈와 그다음에 여기 항암 펩타이드 이슈가 좀 있거든요. 그런 네. 부분들은 오히려 좀 내년도에 상반기 때 두각받을 수 있으니까 9만 원에는 매도하시고 나중에 또 5만 5천 원 내려오면 그때 매수하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9만 원 목표가 제시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손절가는 한 4만 4천 원 드리겠습니다. 아니,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아니, 지난번에 저기 가지고 또 비싸게 산 것 같아가지고 또 15%를 또 거기다가 매수를 했거든요. 아, 네네네. 그래가지고 저기 했는데 내가 안 가고 좀 안에 생각이 안 하던 종목이라 좀 불안해가지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나는 8만 원 선에서라도 매수를 할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네, 아직은 조금 더 상승 매기세가 보이니까요. 예, 예. 9만 원. 그러니까 10만 원까지 절대 바라보지 마시고 네, 9만 원에 네.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언제나 누구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불안함 속에서도 항상 우려감이 있고요. 근데 그 우려감, 그러니까 주식은 스트레스를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살 때는 항상 그거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 주식이 정말 내가 들고 있어서 50%를 갈 수 있는 건지 아닌 건지 구분하시고 갈 수 있으면 그때 보시면 참 좋습니다. 또 다음 종목 같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됩니까? OCI OCI 20%요. 20%. 매수가는 어떻게 되십니까? 65,000원이요. 아, 6만 5천. 그래도 수익 중이시네요. 네. OCI 뭐 근데- 들어가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십니까? 태양광이고 또 3분기에 흑자가 났다 그래갖고 네네. 그쵸. 네, 그래서 매수했거든요. 주식은 뭐니 해도 실적이죠, 그죠? 실적이 네. 좀 받쳐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지금 연결이랑 별도를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크게 3분기 실적이 3분기까지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좀 보입니다. 자, 지금 3분기에 이제 영업이익이 181억 정도 흑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네. 3월과 6월에는 적자가 굉장히 큰 국면이었고요. 근데 실적 네. 흑자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OCI도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 OCI의 기본적으로 하는 사업은 태양광 사업입니다. 그리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두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위가 즉 상단이 다 뚫렸습니다. 482선 뚫면서 시장 중심주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네. 주가 상승에 대한 견인차 효과는 더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종목도 이제 사실은 아직 뭐 시장 중심주가 그린 뉴딜 때문에 가는 거지만 뭐 가시화가 크게 됐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표가가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자리를 보게 되면은 한 7만 8천 원, 7만 8천 원에는 전량 매도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먼저요. 네, 말씀하십시오. 75,400원이 고점이었는데 거기 넘어갈 수 있어요? 거기는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7만 8천 원에, 그러니까 5천 원에 8천 원에 네. 크게 차이는 없는데 7만 네. 8천 원에는 전량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절 라인은 6만 원 보시는데 어쨌든 수익 구간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요즘에 이제 또 큰 종목에 대한 문의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 좀 참고하면서 저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마음이 조금 이제는 좀 거래소 쪽에도 관심이 많이 갖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종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JC 현 시스템이요.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매수가가 8,358원이요. 아, 정확하게 8,358원. 예, 예.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비중 50%요. 많이 갖고 계시네요. 자, 제시언 시스템 들어가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건 텔레비에서 보고 들어갔는데요. 네네. 드론 관련이고 그다음에 가상화폐도 관련됐다고. 아, 맞습니다. 사실 제시언 시스템은 제가 이 방송에서도 얘기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4월 네. 13일자에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제가 말씀한 거 대비는 한 2배 반, 한 3배 정도 상승을 한 구간인데요. 지금 제시언 예. 시스템이 주목해 보셔야 될 게 정확히 진단하셨어요. 첫 번째는 가상화폐.
요즘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네. 거기에 이제 보안 관련된 기술 이슈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네. 또 하나가 이제 드론. 드론도 결국은 보안과 IT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런 네네. 부분도 있었고 어떻게 요즘에 택배, 드론 택배에 대한 이슈도 굉장히 많았었죠. 자,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중심주 역할을 하면서 상승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8,358원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다시 이제 61선 지지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61선 지지대가 발생을 했고요. 지금은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충분히 있는 구간이고요. 다만 네. 9,400원, 9,400원의 저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 왜냐면 보시게 되면 이쪽 구간이 지금 다 9,400원대잖아요. 그죠? 그러다 예, 예. 보니까 올라가다 밀리고 올라가다 밀리고 그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9,400원에는 전량 매도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9,400원은 전량 매도하시고 나중에 이 종목은요. 6,000원 네. 언더리, 그 6,500원 밑에는 항상 좋거든요. 그래서 9,400원 매도, 6,500원 매수 이렇게 해서 좀 박스권 매매도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네.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네.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아니, 감사합니다. 네, 네. 성공투자 되십시오. 예, 예. 네. 그래서 시청자님 다양한 요즘에 이슈 테마 종목들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고심도 많고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 중심주가 없는 약간 그 정말 혼란스러운 흐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의 상승에도요 이럴 때가 가장 또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대주전자재료고요. 네, 59,900원이고요. 30%입니다. 59,900원 비중 30%. 네, 네. 대주전자재료 뭐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 지인이 그 말씀해 주셔가지고. 아, 들어갔습니다. 혹시 지인이 또 뭐 이렇게 다니시고 뭐 이럴 때 항상 또 종목 추천이 나오죠. 아, 예. 네, 대주전자재료가 사실 종목은 참 좋습니다. 그리고 MLCC 관련돼서도 두각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좀 두각을 받고 있는 그런 국면이죠. 사실 IT 관련해 가지고 요즘에 이제 상승을 하다 보니까 삼성 쪽과 연결돼 있는 종목, 그다음에 MLCC 같은 게 이제 누적 세라믹이라고 해서 이렇게 쌓는 기술, IT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네. 굉장히 좀 중요하죠. 삼성전기도 그래서 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모멘텀과 이슈가 있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잘 갈 것인가, 그리고 정말로 네.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인가, 이게 이제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급하게 본 것은 이제 청산 가치를 좀 봤습니다. 한 6,000원 정도의 청산 가치가 잡혀 있는 종목이고요. 현재 68에 48이면 8배 구간으로 봤을 때는 48,000원 정도가 적정 주가입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또 어떻게 보면 IT 섹터가 두각을 받게 되면서 자, 8 곱하기 뭐 16해서 더 큰 상승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자리에선 저는 48,000원 구간이 강력한 저항 구간이라고 좀 체크가 되고 있고요. 자, 오버퍼포밍을 한다면, 즉 상승을 한다면 더 갈 수는 있겠지만 쉽지가 않은 게 삼성전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고민을 해야 될 자리가 72,000원까지 왔습니다. 72,000원까지 왔는데 8만 원이면은 과거에 50분의 1 액분을 했기 때문에 400만 원 구간이 됩니다. 그 자리가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그럼 대주전자재료는 약간 삼성전자양과 같이 움직이는 그림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매도를 좀 준비하시는 전략도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48,000원 정도에서 매도를 한번 하셨다가 종목이 좋습니다. 종목이 네. 좋기 때문에 다시 나중에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52,000원 가겠습니다. 52,000원에서 매도를 하셨다가 나중에 4만 원 이하에서 다시 매수하는 전략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산을 뚫기에는 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다. 그래서 52,000원 매도, 나중에 4만 원 이하에서 다시 재매수 이렇게 좀 제시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힘들었거든요. 이게 올해 좀 뭐 한 4개월 차 끌어오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해서 꼭 전화 한번 연결됐으면 했는데 참 고맙습니다. 감사하고요. 네, 꼭 좋은 성과로 마무리하시고 다음에는 조금 더 빠른 종목으로 좀 나중에 더 낮게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 시청자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엑세스바이오가
60%예요. 엑세스 바이오고 60%. 매수 단가는 어떻게 되십니까? 24,000원이요. 아, 24,000원. 엑세스 바이오 뭐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으십니까? 바이오주 해가지고 그냥 네. 추천받아가지고 들어왔거든요. 텔레비전. 아, 그렇죠, 그렇죠. 이제 바이오주가 좋다고 하니까, 그죠? 근데 엑세스 바이오 같은 경우 이제 진단키트 이슈가 좀 있었고요, 그죠? 그다음에 코로나 치료제 이슈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모멘텀이 있는데 이 종목이 그 종목이 나쁘진 않은데 모든 힘을 다 쏟아서 올라왔어요, 벌써.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7월 달에 3,000원에서 62,900원 20배가 올라왔거든요. 20배가 올라왔으면 이제 더 이상 올라가는 것은 어렵다. 20배 이상의 상승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선이 다시 올라왔을 때 재파동을 이용해서 잘 파느냐가 중요한 종목이 됐어요, 이제는. 자, 매수 단가가 24,000원인데 원래는 이제 다중바닥 자리 흐름 보고 잡으셨던 것 같은데 이 바닥을 또 이탈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너무 올랐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데요. 일단 18,000원 부근이 이탈이 안 돼야 될 것 같고요. 18,000원 손절 라인을 잡는데 다시 올라온다면 이제 우리는 전략 정말 잘 잡으셔야 되는 거 이번에는 잘 파셔야 됩니다. 자, 정확하게 전략을 쭉 잡아 당겨 보겠습니다. 자, 32,000원. 32,000원에서 16,000원이면은 24,000원 딱이네요. 시청자님, 그 24,000원 본전 되시면 네네. 전략 매도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24,000원 그때까지 올까요? 한 번 정도 반등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번에 24,000원 오면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종목 교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자 하나만 더 체크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의 주시고 있는데 에어부산 보겠습니다. 에어부산 4,450원 비중 80%입니다. 이렇게 문의 주셨는데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저는 종목 교체 의견 바로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4,500원의 증자가격까지 있기 때문에 증자 부른 종목입니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아직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항공주들에 대해서 뭐 확실하게 뭐 변화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4,500원 부근에서 전량 매도 의견 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3,500원 이렇게 좀 제시드리는데 일단은 매도 의견 바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목 교체 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은 여기까지 이제 함께 해드렸고요. 문자 여기까지 하면서 이제 저희 AS와 그다음에 또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종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S 종목 보겠습니다. 일단 팜스빌이라는 종목 바닥주 하나 좀 체크드리겠습니다. 자, 팜스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좀 상승을 했습니다. 기본 차트로 좀 볼까요? 자, 팜스빌 같은 경우는 코로나 치료제 뭐 이런 이슈도 있겠지만 면역 관련된 제품을 만드는 업체죠. 여기는 건기식 제품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는 다중바닥이니까 이런 종목들은 좀 긴 숨 보시게 되면 충분히 많이 갈 수 있습니다. 특히 바닥주들은 좀 주목해 보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SK라는 종목입니다. SK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이 종목 갑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역시나 SK 같은 경우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바닥에서부터 차분히 올라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 목표가 뭐 30만 원 말씀드렸는데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조금 무게감이 있어서 느려진다는 부분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관심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관심주 보시게 되면은 KCI부터 보겠습니다. 자, KCI 굉장히 좀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지난해 대비 올해 향상 기대감이 굉장히 크고요. 코로나19 유행으로 위생용품 사용이 급증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주목해 볼 거고요. PBR 2 이하의 저평가 관련된 종목입니다. PBR 2배 이하이기 때문에 메리트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매수가 1,200원, 지금 자리 나쁘지 않습니다. 목표가 13,000원인데 계면 활성 재고 그렇기 때문에 위생용품 이슈에 대해서 계속해서 두각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실적이 좋기 때문에 가기 좋습니다. 손절가는 9,0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세원생론텍입니다. 이거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바닥에 있는 종목이 많이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세원생론텍 같은 경우 좀 주목해보고 있습니다. 자, 혈장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혈장치료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연골 관련주로도 두각을 좀 받고 있는데 PBR 1배 이하의 저평가주입니다. 매수가가 2,920원, 크게 무리수 없는 가격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전체적인 흐름에서 4,000원까지는 흐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종목이 뭐 15,000원, 14,000원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4,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고 손절가는 1,4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종목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이런 종목들 어떻게 잡고 또 어떻게 상담드렸나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 그 부분은 잠시 후에 강의실을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입니다. 자, 오늘 뭐 다양한 전략들을 드렸는데 그 전략들을 어떻게 바라볼고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것은 결국은 타이밍이죠. 타이밍 잡는 법에 대한 강의, 오늘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엔빌로프 분할 매매법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데요. 자, 그 내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것이 수지파, 이것을 알면 수지 맞는 파동이다. 그중에서 엔빌로프는 이동평균선에 관련된 보조지표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보시기 전에 엔빌로프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한 이동평균, 여기 이동평균선이에요, 그죠? 이동평균선을 앞두고 상하 퍼센트를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봉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빌로프는 봉투다. 그래서 상단과 하단을 닫아놓고 이 범주 내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대해서 체크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밴드 안에서는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밴드 밖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 일어나기 어려운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밴드 안에서 주가가 움직인다는 전제하에서 지지선과 저항선이 만들어지고 그 중에서도 지지선에서 강한 매수 시그널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좀 체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빌로프 정의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발생하기 어려운 우리가 얘기하는 정규분포에서 2.8%, 즉 5.6% 정도에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종목들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엔빌로프 투자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엔빌로프 하단이 달고 하단, 아까 전에 종목 볼 때 제가 항상 하단을 엔빌로프 체크를 해놨었어요. 그죠? 그다음에 파독부터 최고점 N분할 차트로 분할해서 50% 구간에서 재반등 자리가 나온다. 좋은 종목일수록 반등 구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백문이불여일견 차트를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노터스라는 종목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노터스는 비임상 CRO 전문 기업이었습니다. 비임상 CRO 전문 기업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타이밍을 볼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20에 30 값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상담할 때도 이 차트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보시게 되면은 바닥에서부터 올라와서 N분할이 떼게 됩니다. N분할에서 이 중심값 기준으로 해서 주가 차트가 횡보하고 있는 국면이었죠. 여기서 말씀드리고 나서 바로 저번 주 종목이었습니다. 바로 급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유 중에 포인트 잡았던 것이 어떻게 잡았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이 엔빌로프 하단에 닿았다라는 부분. 하단에 닿고 나서 이 중심값에서 요 가운데 값. 주식은요, 가운데만 잘 알아도 합니다. 중심값만 잘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죠.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 그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건 뭐예요? 주식에서 상승과 하락에서 항상 중간 파동. 제가 아까 그 다양한 부분들을 종목을 상담드릴 때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중심값에서 매수하셨습니까? 중심값 위에 있습니까? 아래에 있습니까? 급하게 매매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래요, 가끔. 개인 투자분들 주식 잘 모르시겠으면요. 그냥 주식을 중심값 근처에서 매수를 하십시오. 그럼 저는 너무나도 여유롭게 매매 가능하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종목도 누구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대부분 이제 종목에 대해서는 뭐 전문가란 분들이 종목을 주실 수도 있고 지인이 주실 수도 있고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이 중심값에서 매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팜스빌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죠. 자, 팜스빌은 두 가지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죠. 자, 이 부분 내가 종목을 잡을 때 저점에서 고점을 잡고 나서 11,000 만약에 500원 포인트라면 즉 11,000 뭐 100원, 200원 포인트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중심값 밑에 있는데 지지가 만들어지면 가격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매력적인 구간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식에서 중심값 밑으로 매매하는 전략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이렇게 흘러내릴 때 말고 이렇게 바닥을 잡아줄 때 다중바닥을 잡아줄 때 매매를 하게 된다면 훨씬 더 안정적인 투자 포인트가 잡히고 매매에 대한 원칙 또한 가져가실 수 있다는 부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식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자, 동화약품도 마찬가지죠. 자, 이런 포인트, 여기 급등이 나왔던 부분들도 무엇이냐면 이런 데서 볼 수도 있지만 중심값 근처에서는 항상 빠르게 반등이 나옵니다. 근데 중심값에서 이렇게 다중바닥을 만드는 그림을 보고 나서, 그러니까 중심값에서 무조건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 중심값, 그러니까 주가가 바닥에서부터 가운데값 가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중간만 대라. 가운데 값만 내라는 것이 뭐냐면 이 중심값 원전에서 다중바닥 확인하고 투자 포인트 잡으면 크게 잃을 만한 사건들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마찬가지 일양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양약품 같은 경우도 만약에 투자 포인트 잡는다면 제가 물론 이런 바닥에서 잡는 매매법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바닥에서 이거 2만 원대 말씀드려서 10만 원까지 갔으니까 5배 간 겁니다. 하지만 그 포인트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일양약품을 본다면 여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 중심값이었잖아요. 그죠? 이 중심값에서 반등이 나온 거고 다중바닥에서 이런 포인트에서 잡힌 거고 다시 만약에 재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중심값 밑으로 해서 매매를 하시는 전략이 좋습니다. 주식을 급하게 할 필요가 없는 게 언젠간 삼성전자도 내려오고요. 언젠간 현대차도 내려옵니다.
근데 지금 당장 급한 마음으로 접근하는 전략보다는 항상 중시가 기준의 로직을 통해서 매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 BM도 이 종목을 만약에 코로나19 이후에 전기차 관련된 종목이 오히려 또 두각을 받았죠. 근데 전기차 관련된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 바닥부터 잡아봅니다. 바닥에서 잡아서 고가를 잡고 요거 이제 차트상에서 이 5분할 선이 있습니다.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 매매하기 어려울 때는 이 종목을 어떠한 급한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중시값 이러면 10만 한 6천 원, 뭐 이런 정도 되잖아요. 11만 원. 그럼 11만 원 언저리부터 분할해서 매수하면 이 종목은 다시 종목이 좋으면 그 위로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충분히 만약에 11만 원부터 16만 원만 하더라도 약 40에서 50% 수익 구간 안쪽 밴드가 잡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식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구냐? N분할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N분할 범위 내에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투자 핵심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후성이라는 종목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었는데 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N분할을 보게 된다면 자, 이게 이제 그 전기차 전해질에 대한 관련된 이슈로서 이 종목은 한번 체크해 보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바닥부터 올라왔고 바닥에서 12,7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매매를 급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이런 데서 매매하고 싶은 마음이 절정이 다 다릅니다. 원래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가는 게 보이고 잘 되는 사람이 보이지 안 될 경우는 안 보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한번 갔다가 쉴 때 그 재반등에 대한 흐름이 더 클 수도 있고 더 마음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어떠한 기본 로직값들을 갖고 접근, 적용, 활용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자, 저가에서 고가까지 올라옵니다. 저가에서 고가까지 12,700원으로까지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여기서 투자 포인트는 뭐예요? 자, 여기서부터 왠지 이런 데서 떨어지게 되면 계속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떤 마음이 되냐? 이렇게 흘러내릴 때마다 사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이 흘러내릴 때마다 사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는 것이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소한 50% 구간,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마음 편하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서 정말 좋은 종목을 고르시고 제가 아는 정말 주식에서 필드에서 고수이신 분들 그런 분들은 작은 말에 50%, 뭐 37.5%, 25% 이렇게 편안하게 분할 매수하시는 분들도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언제나 주식이라는 것이 복잡하더라고 수익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때는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할 때 수익이 난다는 부분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언제나 주식의 원칙과 룰을 지킬 때 우리는 주식의 수익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오늘 함께한 이야기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 검색까지 들어오시면 되고 비밀번호는 777입니다. 그리고 제가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 하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최고의 주식은 최고의 타이밍은 황금 주식은 이렇게 말해요. 황금 주식은 실적이 좋아지고 나아가는 종목이라면 타이밍은 어떡합니까? 그건 숙련된 훈련이 필요하고 중시값에 대한 로직을 오늘은 고민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언제나 성공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황주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